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를 가르치고 있는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평가원에서 출제된 사단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을 소재로 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입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개념 정의 내렸죠? 첫 번째, 권리 능력. 자,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죠. 요 정도.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그걸 다 보유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권리 능력은 누구 것이다? 사람. 이렇게 보네요. 자, 그래야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자, 소유권 권리죠. 재산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해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권리를 누리기도 하고 다 권위예요. 채무를 지기도 한다. 의무를 지기도 하죠. 즉 사람이라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 소유권, 채권, 채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모두 법인격. 자, 법인격은 그럼 사람께 아니라 법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단체입니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가진다면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걸 법인격이라고 얘기한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며 열거하기 시작해요. 조건 들어갑니다.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며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자, 이를 사단이라고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한다. 자, 다시 첫 번째,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순서대로 해볼게요.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 그 다음에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고 구성원과 구별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기구를 두고 있죠. 그 다음에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합니다. 됐죠? 이를 사단이라고 하고요.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사단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단성이 나왔는데 사단성 첫 번째,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적성을 띠고 있고요. 두 번째,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실체가 존재한다. 독자성을 띠고 있죠. 구성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있고요. 세 번째, 운영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 탈퇴 상관없이 구성원의 가입 탈퇴 관계없이 존속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하고요.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단이라는 게 결국은 단체이기 때문에, 됐죠?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단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단성을 띠게 됐는데 그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들이죠. 그러니까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법인으로서 등기돼야 법인격이 생기는데요. 법인격이 생기려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법인격이 생겨야지 이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부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사단법인이 되려면, 그죠? 사단이 사단법인이 되려면 법인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 법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으로 등기돼야 됩니다.
법인으로 등록 기록되면은 그때는 법인격을 얻게 되어서 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인격이 없으면 그냥 사단이에요. 자,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는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단성은 있으면 다 사단인데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법인, 법인격이 없으면 법인이 아닌 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됩니다.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사단성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독자성이라고 했잖아요. 구성원과 구별되어서 독자성을 띠고 된다. 다시 말하면 사단과 구성원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구성원이 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원과 사단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빚을 지면 사단이 갚아야 되는 것이지 사원이 갚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죠.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을 사단법인이라고 하죠. 그 회사도 분명히 법인 등기가 돼 있어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일 겁니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 지분이 많은 거겠죠.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에서는요. 한 사람이 전액을 다 출자하여 출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을 다 내놔서 자본금을 다 출연해서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1년에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단체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모여서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체가 형성되어야지 사단성을 띠게 되는데 그리고 법인 등기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인 주주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출자해요. 한 사람이 전액을 다 출자해요. 그래서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했어요. 회사 설립했는데 회사는 사단법인이라고 했잖아. 즉 사원이 한 명인 거죠. 사원이 한 명이어서 사단 형성이 원래 안 되는 건데 2001년도에 이걸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을 소유되는 경우도 있다. 즉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구성원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상속도 하고 뭐 사고 팔기도 하고 양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든 주주가 한 사람, 주식이 모두 한 사람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1인 주식회사에서는 이런 1인 주식회사는 두 가지 있죠. 한 사람이 회사를 세워서 인정받은 경우 법인으로 또 하나는 한 사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의 주식이 한 사람에게 쏠려가지고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를 1인 주식회사라고 하는데 이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아요. 100%는 아니지만 내가 혼자 주주 전체 주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 모든 주식을 다 내가 갖고 있다. 모든 지분이 나한테 있다. 그죠? 그럼 지분이 많은 만큼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모든 권리가 다 나한테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도 이제 본인이 하는 거죠. 이처럼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대표이사를 뭐라고 하냐면 대표하는 기관이 됐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애매모호해주죠. 그러니까 이건 사단하고 사원은 다르다고 했는데 사원이 하나고 사단도 하나이다 보니까 이게 사단으로서 내린 결정이야? 사원으로서 내린 결정이야? 뭐 주주로서 내린 거야? 이제 대표이사로서 내린 거야? 애매모호해집니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 영업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1인 사업자의 영업이 아니겠느냐,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에서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이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 이 상황을 좀 더 보자면 자, 일단 1인 주식회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출자해서 설립한 경우 상법에서 인정받았고요.
주식의 뭐 상속, 매매, 양도의 과정을 거쳐서 1인이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도 1인 주식회사인데 이때 이제 이 한 명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생긴대요.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뭐가 있어?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두게 돼요. 즉 모든 업무 집행의 의결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또한 대표이사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의 대표가 있으니까 대표이사라고 하겠지. 그리고 이사의 이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는데 주주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주주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주주가 1인 주식회사는 주주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만 아니라 이사회나 주주총회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1인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발생 상황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이사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업무 관련돼서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 이사회에서 누가 나오는 거냐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거죠. 대표이사를 뽑아요. 대표에서 이사회에서 이게 선출이 됐는데요. 이 대표이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사를 누구를 뽑느냐, 대표이사는 뭐 이사들의 보수는 얼마 주느냐 이런 것들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돼요. 그럼 이 이사회 관련된 업무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죠. 이사의 선임이나 보수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주주총회를 해봐도 1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해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 한 명이 이사회 구성을 하겠죠. 그럼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이사회 구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자기 자신도 이 안에 집어넣고 외부 이사 집어넣고 그러니까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이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대표이사가 되는 거지. 그 1인이 대표이사가 되는 거지. 이 1인이 이사회 안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사회를 흔들 수 있고 이사회를 흔들 수 있다면 대표이사 선임도 흔들 수 있는 거고 이사회의 보수도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하니까 이거 개인 사업자 아니냐 이거죠. 됐죠? 그럼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못하러 해. 어차피 한 사람이 다 할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귀속이 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이익이 생겼죠. 사업을 하니까 이익이 발생했을 텐데 이 이익을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즉 대표이사가 주주고 주주가 대표이사인데 얘는 1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1인 한 명의 주주가 전체 주식을 다 갖고 있고 이 사람이 대표이사도 겸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이사들의 선임이라든지 보수를 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근데 주주총회 해봤자 한 명밖에 안 모이니까 자기가 자기 월급을 주는데 회사의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임금을 되게 높게 책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란 이름과 형식은 장식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상 실패를 하는 경우도 생기겠고 사업상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 견제가 없어서 생기는 실패일 경우 그래서 이 부주의하거나 견제가 없어서 생기는 실패인 경우에 관련된 업체들, 하청업체나 연관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때 특정 거래 관계 하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됩니다. 자, 여기서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건데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그 이유는 일로 돌아갈게요.
이 한 사람은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이면서 이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인데 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 동일한 사람이 우리가 사단의 어떤 특징, 사단법인의 특징이라는 게 결국 구성원과 사단은 별개여서 이 만약에 엄청난 채무, 빚을 졌다고 했을 때 이걸 누가 갚느냐? 빚 갚는 건 누구라 했어요? 회사가 빚진 건 회사가 갚아야 된다. 즉 사단이 빚진 건 사단법인이 갚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사단법인의 갚아야 될 의무, 채무가 되는 거예요. 사단법인의 채무인데 이 채무는 누구 때문에 생기냐면 얘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얘는 책임을 안 진단 말이야. 왜냐하면 사단법인은 구성원과 구별되는 나름대로 뭐가 있어?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명 자체가 사단의 모든 걸 결정하는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단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사단의 피해는 또 사단이라는 독자적인 그런 법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가 주체가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빚 지고도 1인 주식회사일 때 얘가 빚을 지고도 자기가 빚을 안 갚고 도피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법원에서는 특정 거래 관계에 관련돼서는 뭔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딱 분명하게 규정을 딱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이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규정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권리남용의 조항을 이끌어서 규정이 없으니까 다른 걸 갖다 쓰는 거야. 권리남용. 이거를 갖다 써서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즉 사단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단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권리남용 조항을 끌어들여가지고 처벌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게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남용할 때의 문제와 관련된 권리남용의 조항을 이끌어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법인격을, 인격이 없음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잘못한 거지 사단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정의는 살아있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35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자, 사단성을 갖춘 운영기구를 갖추게 된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사단을 구성하는 게 사원이고 이 사원들이 있죠. 사원들이 사단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 이루게 되어서 대표적인 게 회사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3번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권리가 생겼죠. 권리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사단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를 통해서 법인격을 획득하게 되고 사단법인이 되는 거니까 얘도 소유권을 갖게 되죠. 재산에 대한 소유권,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습니다. 4번 사단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관계없이 존속한다. 자, 구성원과 가입과 탈퇴 관계없이 존속한다. 이런 얘기 나왔죠. 운영기구 나왔고. 5번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아니죠. 권리를 주었다면 그 단체를 뭐라고 해? 사단이라고 하는 거지. 제도가 사단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36번 주식회사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자,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대표이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대표이사가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과 사단이 구별되어 있으니 따라서 대표이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겁니다. 자, 2번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1인 주식회사가 법인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법인격을 갖게 되고요.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이사회 보수를 한다. 이사회 보수는 이사회가 아니라 뭐예요? 이사들이 자기들의 보수를 결정하면 안 되겠죠. 주주총회가 이사회 보수를 결정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업무집행,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가 업무집행 의결기관입니다. 유일한.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한 주식회사가 1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 바뀌는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을 상속이나 매매나 양도해서 1인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없다가 아닙니다. 1번 정답. 자, A부터 E의 문맥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원 개인은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 구별되는 존재죠. 자, 사원은 법인격과 구별되는 사단이라고 하는 법인격과 구별되는 존재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진 책임을 얘기하는 건데 사단이 진 책임은 사단이 갚아야 되는 거죠. 권리도 사단의 권리고 사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요 네 가지 잡아줬고요. 문제 출제됐고요. 개인 사업자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이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회사가 아닌 거죠. 그냥 개인이 사업하는 거죠. 그럼 개인 사업하는 것처럼 회사가 돼버리는 경우가 1인 주식회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 허울. 그러니까 이 1인 주식회사의 문제점이 이거잖아요. 이사회도 있고 주주총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다 허울뿐인가 껍데기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해먹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주식이 1인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자산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8번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니은은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이사회가 원래 다 운영 결정하는 거잖아. 업무 의결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인격이 인정받는 상황이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의 제도에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법률 개정은 안 됐다고 했어요. 법률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권리남용의 조항을 이끌어와서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을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일시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한해서만 이란 말 썼습니다. 4번 법원이 대표이사의 개인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개인의 권리 능력은 사람으로서 개인 권리 능력이고 사람에서 권리 능력은 죽어야 소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으로서 권리 능력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취급했다라는 거야. 말이 안 됩니다. 5번이 정답일 텐데요. 특정 거래 관계에 한해서만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해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 그 거래와 관련돼서 이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회사가 진 책임을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근데 그 주주가 뭐겠어? 바로 그 1인 주주겠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거는 회사 책임이라고 너 피해가려고 그랬지? 권리남용 조항을 이끌어와서 이건 네 책임이야 라고 한시적으로 특정 거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적절해서 정답이고요.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만들게 된다, 준비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중에서는 겸비 같은 것은 이것과 저것을 함께 준비한다는 개념이겠고 대비는 어떤 상황에 대응하여 내가 준비한다는 개념, 예비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한다는 개념이고요. 정비는 뭔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잘 고쳐서 준비하게 된다는 개념인데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던 걸 채워넣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한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한자를 쓰죠. 비슷한 한자를 또는 같은 한자를 써서 좀 다소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데 결국 단어와 어휘의 그 의미상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게 항상 어휘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사전 찾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사전에 나온 예문 꼭 찾아보시면서 그 의미상의 차이를 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